안녕하십니까.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페이지 102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견자타불한 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이며 고속도로를 놓게 해준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는 돈이 없으면 채권으로라도 보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의 팽창 시기입니다. 이것은 1990년 기점을 세계 220개국의 절반을 넘는 공산주의의 국가는 극단적 계급주의 때문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소련도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풍선이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르면 터지듯이 극도로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결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월남에서 더 이상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아마 멀지 않아 미국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슬그머니 월남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파월 참전으로 그 발목을 당분간은 잡아두어야 합니다. 먼 훗날 각하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파월 용사들의 피해 대가로 경제 건설을 하더라도 미국이 지급한 월남 참전 용사들의 참전 수당 중에서 90%를 경부고속도로로 건설해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훗날 경제가 발전된 후에 그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돈이 없으면 채권이라도 국가에서 우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인 경부고속도로의 공사와 포항제철소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 간인 장백산맥에서 낭림, 태백산맥으로 자연의 뿌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대동맥의 뿌리는 지금 실핏줄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로 대동맥인 고속도로의 건설을 서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그 공사비가 5배, 10년 후면 10배가 들어갈 것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로서는 연결되어 있는데 혈관이 연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지금의 도로를 가지고는 수출도, 공업국도, 농업생산물의 수송도 원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동맥을 시급히 건설해야 합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또한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국어를 하는 것일지라도 밥그릇을 가지고 다녀야 밥을 얻어먹기 쉽습니다. 좁은 국토의 농업대국은 어렵습니다. 서기 2000년까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업국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과 토지 자본시대는 산업과 기본 자본시대로 바뀌어가고 21세기쯤에는 지식과 정보 자본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철강 생산이라는 큰 밥그릇이 있어야 경공업, 중공업, 첨단 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년 단위로 부군이 한 번씩 바뀌는 오중 립스의 운에 들어 있습니다. 즉 50년이 한 계절로서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은 봄의 대통령이며 우리 국민에게 보리밥을 먹였으며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여름 대통령이며 우리 국민에게 쌀밥을 먹게 하기 위해 하늘의 소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늘도 여름에는 자연을 기리기 위해 장마를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이 홍수의 피해를 보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은 모진 가뭄으로 농부의 농사를 망치기도 하며 때로는 비를 내려 작물을 성장시키고 뜨거운 햇빛으로 씨를 여물게 하다가도 천둥과 벼락으로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하늘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여름 대통령이신 각하가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들려다 보니 국민들이 원망도 그치지 아니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오니 여름 대통령은 결코 국민의 눈치를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빌려서 일하고 장관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일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는 모름지기 견자타부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대통령이 부모를 회초리로 때린다는 뜻인데 국민을 회초리로 때린다는 뜻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부리는 죄인이지만 그 국민이 끌려다녀서는 나라를 망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독재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어 경공업에서 중공업, 첨단산업, 선진국으로 국민을 이끌어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항상 3차 산업인 식당과 여관이나 술집, 다방 등만 허가해달라고 하고 과자 공장이나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나라의 발전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제를 일으킬 자금은 동쪽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입니다. 저는 각하의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정책이 지금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만 역사적인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으로 압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같노.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자네 한 사람뿐일 걸세. 이제 겨우 수출 1억 불 지난 지가 4년밖에 안 됐는데 내년 목표가 수출 10억 불을 달성하게 될 걸세. 앞으로는 1년에 수출 10억 불씩 증가하도록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네. 이렇게 수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컨테이너가 수송될 고속도로와 공장을 세울 제철소가 식하지 않겠나?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어? 자네 말대로 동쪽에 돈이 있다면 일본과 미국인데 하여간 자네 말을 들으니까 큰 도움이 되고 용기가 생겨. 그런데 북한에서 몇 개월 전 김신조 일당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언제 남북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없는 돈에다가 방어용 무기를 만들려면 또한 제철소가 필요해. 이러니 이래저래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경제성장이 곧 안보의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네. 돈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지 않겠나? 기술자를 만들어내는데도 또한 막대한 돈이 필요해. 경제가 시급히 발전해서 가능하면 핵무기를 보유해서 많은 병력과 많은 무기를 수입하거나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신속히 경제 재건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소문만도 나도 북한은 물론 일본이 어떻게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큰 소리를 치겠나. 자네는 닉슨과 북한을 어떻게 보나. 106페이지 제7장 고래는 성게를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먹을 수 없듯이 한반도는 유거부지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990년까지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지며 이념 싸움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일단 끝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극단적인 계급주의가 되어 망하고 말 것이며 자본주의도 극단적 주주, 자본주의가 되어 주주와 노동자가 서로 배당 싸움만 하다가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없어지며 제가 주장해온 중산주의로 바뀔 것입니다. 중산주의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분법의 경제체계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의 정치체제를 초월한 중도 무종파 세계 종교의 화합과 통일, 중립, 무국경, 세계 국가의 화합과 통일, 증산, 무차별, 세계 경제와 화합과 통일이 바로 증산사상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루어질 공동체 증산주의란 음식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각 가정의 주부들이 일일이 시장을 가서 식품을 사서 밥을 하며 집집마다 음식 찌꺼기가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고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중산주의가 되면 주부들은 주문만 하면 우유 배달처럼 따끈한 식사가 특수 용기에 담긴 채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시 가져가 다시 사용함으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음식 준비나 설거지 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당뇨 시기든 다이어트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배달되는 제도로서 주민들에 의해 대규모의 기업에서 공동으로 생산하므로 엄청난 시간을 벌고 환경을 살리며 위생적이고 경제적입니다. 21세기에는 저희 중산주의가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아마 캄보디아와 월남도 공산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공산주의의 팽창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도차이나 반도와 달리 우리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중국과 소련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구구는 육어부지리의 형국입니다. 중국과 소련 사이의 어부지리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요, 소련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부지리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어부지리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어부지리입니다. 조개를 잡아먹기 위해 조개의 몸속으로 황새가 부리를 넣는 순간 조개가 황새 입을 꼼짝 못하게 물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황새가 숨이 막혀 쓰러질 때 농부가 조개와 황새를 그냥 주워갑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비록 작지만 주변 강대국의 숨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치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먹지 못하고 코끼리가 성게를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무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일본이 코끼리요, 호랑일지라도 성게와 고슴도치인 우리나라를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다가 결국 원자탄을 받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독일 전차 군단이 스위스를 건드리지 못한 것도 스위스의 지형적 특성과 정치적 등거리 외국인 영세중립 노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이 유거부 지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아시아 주도권을 잡아 아시아 연방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다중 외교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하께서도 우방국인 미국과 항상 약간의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며 국교를 맺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여 결국 북한이 고립되는 형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약간의 마찰을 항상 유지하긴 하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북한의 오판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나 결코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큰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각하께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언젠가 미국이 알게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 국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평화적인 핵 에너지와 안보 지원을 얻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핵을 생산하거나 지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하수는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국내에서는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9페이지 8장 극동에 있는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1개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련의 극동 지역인 블라디스보스톡 아래 북한의 두만강 건너 연해주 같은 넓은 지역에 있는 소련 자체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련은 중동과 세계 각 지역에 핵을 팔고 있습니다. 재정 러시아가 미국의 그 넓고 광물 지하 자원이 무한대로 묻혀 있다는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차라리 소련으로부터 두만강 건너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1개를 구입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핵미사일 기지를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운용하자는 뜻입니다. 적으로서 적을 견제할 수 있는 EEJ1 특수한 지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패권주의를 하고 있는 소련은 앞으로 극단적 계급주의에 의해 해체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공황이 올 것입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를 인수하여 그 핵무기를 움직이는 핵가방은 각하께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멀지 않아 소련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도 부익부 빈익비의 극단적인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핵미사일은 방향은 북한과 일본 산악지대를 향해 설치해야 합니다. 유사시 최악의 경우라도 산에다가 떨어뜨려 위협으로 끝내야지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다는 것만 알면 일단 전쟁 도발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결코 핵을 국내에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각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련과 미국과 중국, 프랑스와 영국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들 나라에 있는 핵 지지는 국제 핵 사찰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연해주에 있는 우리의 핵 기지는 미국이 조금도 의심치 않고 소련의 핵 기지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에 분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의 닉슨 대통령은 평화주의자로서 약소국의 전쟁을 일으켜 미국 방위산업체를 배불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를 내세워 닉슨은 소련과 중국과 접근하여 세계 평화를 모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의회를 움직여 동서화해 정책은 실패할 것입니다. 각하가 핵무기를 준비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같은 이 한반도를 어느 강대국들이 완전히 손을 때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거 부지리를 잘만 이용한다면 국내의 핵 기지는 무의미하며 평화적인 핵발 전선비를 제공받아 경제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핵 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태양이나 수력, 조력, 자연 에너지로 바꾸어 기름 수입을 끝냄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괌 독트린을 발표한 닉슨은 신상 문제로 사임될 것이며 그의 얼굴은 그의 정신과 인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의의 인물이지만 그의 수하 부하들은 모함으로 결국 중도 탈락하는 관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도 부통령이 분명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 부통령은 우유부단한 인물로 자국 내 현안에 쫓겨 한반도 문제에 등한시할 것입니다. 핵 개발을 의도적으로 소문을 흘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얻어내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월맹군은 월남을 통일시킬 것이며 우리에게도 엄청난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남북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의외로 진지한 모습으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확실히 전쟁은 2000년대까지는 없다는 말 참 반갑고 믿고 싶은 말이야. 6.25 사변으로 얼마나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또 가난에 시달렸는가. 또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곳은 지옥이 될 터이니 그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볼 수 있겠나. 나는 자네 말에 이상한 힘을 얻었네. 강요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매일 술만 들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강요가 없으니 일일이 내 손으로 계획을 세워주고 일일이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부 적당히 넘어가는 거야. 나는 10년 걸릴 경제개발을 1년에 하자는데 강요들은 1년이면 충분한 경제개발을 10년으로 하자는 거야. 박 대통령의 말을 잠시 멈춘 뒤 나를 똑바로 보며 그런데 소련의 핵기지를 인수한다. 그거 참 놀라운 발상인데. 제9장 112페이지 브레즈네프의 팽창주의 독트린과 닉슨의 축소주의 독트린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각하 1968년 작년 체코가 독립을 주장하며 소련에 저항할 때 나온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제3세계와 소련 위성국들이 흔들림에 쐐기를 받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군사 패권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년 7월 괌에서 발표한 닉슨 독트린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으로 손으로서의 내세우며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동서화해 정책으로 소련과 미국이 정반대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만약 아시아에서 미군이 물러나면 일본과 중국의 군비 확장, 경제에 의한 군사 패권주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련은 한국이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며 소련과 손을 잡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와 제주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아시아 전략 방어 벨트 라인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를 빌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역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지고 있는 9,200개의 핵미사일 중에서 북한 가까운 연해주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하나를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세를 봐가면서 그 방면으로 생각하셔야지. 국내에서 핵을 개발해 이 좁은 땅에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혹은 자네의 생각도 특수한 생각임에 틀림없어.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어. 자네는 그렇게 획기적인 좋은 구상을 말해주는데 내 주변에서는 내가 하는 일마다 예산이 없다,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 등 무조건 안 되는 사람뿐이야. 자네야말로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진취적이고 날카로운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군. 소련의 극동에서는 수많은 핵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자네가 어떻게 그 군사 비밀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한 개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적으로서 적을 방어한다는 이 제2 전법의 발상이 아니겠나? 그 참 듣고 보니 그럴듯한 생각이야.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심각하게 검토해볼 문제야.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국방 전문가들조차도 자네 같은 대안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 제10장 114페이지. 죽은 진시 황제가 살아있는 12억 중국인을 먹여 살리는데 그때는 백성이 만리장성을 반대해. 그 대표적인 것이 1968년 2월에 착공한 고속도로 공사야. 나는 2년이면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전문가는 사람들이 땅 구입 2년, 설계 2년, 업자 선정 2년, 공사 4년, 10년을 잡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10배로 뛰어 결국 고속도로도 못 만들고 말아. 그래서 내가 피곤한 건세. 내가 설계를 하다시피 수십 번 헬리콥터에서 추락할 뻔 하면서도 목숨 걸고 서둘렀지. 내가 챙기지 않으면 10년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다가 내가 죽거나 물러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말겠지. 각하 우리나라 사람은 지도자가 하기 따라서는 세계적인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면 일을 게을리해도 도급제로 주면 신속히 해치우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업과 공무들도 능력급, 성과급 같은 임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월급만 주면 공무원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진시황새가 살아있는 12억 중국인을 먹여 살리는 것도 각하 같은 성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시황제가 그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만들지 않았다면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성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몇 년 후면 그 성을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 수입이 연간 1,000억 불을 넘어 우리나라 100년 동안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것입니다. 또한 불란서의 두 골은 문화사업에 국운을 걸었으며 루블 박물관 등 문화개혁과 모든 사업 대학을 국립으로 바꾸고 대학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교육개혁에 국운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모나리자라는 그림 한 장을 보러 오는 관광객으로 연간 300억 불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값비싼 청자는 고려청자이며 고려청자 중에 가장 값비싼 청자는 상감청자이며 상감청자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은 역상감청자인데 그 가격은 책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훌륭한 문화재를 외국에 많이 알려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끌어들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굴뚝 없는 공장인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장 돈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나 제철소 건설 같은 것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만드는 것처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화선 효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계획은 반드시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을 각하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란서는
도둑놈들이구만.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눈썹도 없는 누구의 얼굴인지도 모르는 여자의 그림을 걸어놓고 전 세계에 돈을 모은다니, 그 참 우리나라에 초상하는 그 그림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데, 누구인지 그림 속에 여자 이름도 없는 단돈 1,000원 몇천 원 값어치도 없는 모나리자 그림이 그토록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니 참 놀랍구만. 우리나라 불국사와 석굴암, 고려청자, 상감청자가 얼마나 세계적인 보물인가. 국력의 문제야 부잣집 딸이 못생겨도 좋은 집에 시집가는 법이지. 결국 경제를 살려야 해.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황제를 보면 과연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해내고 밀어붙였다는 데에 대해 그 역시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야. 진시황제가 어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는지 참으로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위대한 인물이야. 태원군이 경복궁을 만들다가 쫓겨난 것처럼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쫓겨날 거라고 야당에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곧 나의 믿음이야. 각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 당대에는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의 자식대에는 그것을 개발하고, 우리의 손자대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하가 고속도로를 놓고 자는데, 양 김씨는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왜 고속도로를 놓느냐며 전 국민과 함께 한치 앞을 모르며 불도저 같은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불도저 앞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본 사람들의 식품을 살 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물건을 사는데, 우리는 유효기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을 산다는 국민성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가까운 것을 빨리 사줘야 재고가 안 남고, 식품회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애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좋지 못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네, 116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7, 제11장 한라산 백록담에 물을 가득 채워 폭포와 양수발전소를 만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